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축구 선수가 무릎이 자꾸 아파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아, 축구 선수가 무릎이 자꾸 아파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데는 뭐 근육도 있고 또 뼈도 있고 한데 특히 이제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에 부상을 많이 입죠. 축구 선수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절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 선수들은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거나 웨이트 운동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그 웨이트 운동이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의 텐션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기에 임하면은 사실은 훨씬 부상을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짓는 거는 리가먼트 인대라는 게 있고 근육과 뼈를 연결짓는 거는 텐던이라는 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뼈를 지키고 관절을 지탱하는 것은 근과 인대와 근육입니다. 그러면 근과 인대와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준다면은 부상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적게 입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용하는 관절과 그 사용하는 근육과 뼈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관련된 운동요법, 운동 처방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변이가 왔다. 또 기왕에 어떤 통증이 왔다. 또 기왕에 탈골이 왔다. 삐임이 왔다. 그럼 탈골은 뭐냐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빠지면은 뭐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 경관절, 족관절, 완관절, 인체 6대 관절이 있는데 빠지면은 이거는 집어 여으면 되고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빠지면 집어 여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삐는 경우가 아니고 빠지는 경우는 아닌데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아닌데 근육이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뼈 자체와 인대와 근육이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다양한데 그런 거는 이제 정상이나 그 사람의 그 레인지 오브 모션, 그 가동 범위를 보면은 엑스레이나 MR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엑스레이나 MR 찍으면 뭐 100%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MR 찍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단계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그렇지만 또 일반인들이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이런 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지 편중된 운동을 많이 하면은 또 반드시 척추의 변이가 오고 어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골프 치다가 뒷땅을 쳤는데 어깨가 계속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대. 그럼 어때요? 이 강 교수가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죠.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빠지지도 않고 또 뼈였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미세하게 탈골이 된 경우예요. 그러면
미세하게 탈골이 된 경우는 우리가 MRI나 CT나 엑스레이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암세포 같은 캔서 암세포 같은 것도 세포가 커졌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작을 때는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 그거하고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더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면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치료가 된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선수를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